안녕하세요. 우리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요, 2024년 개정세법 내용 중에, 이거는 이제 내용의 어떤 개정이라기보다 어떤 형식의 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양도소득세 계산 규정을 좀 알기 쉽게 도표화했다는 거죠. 물론 이것 말고도, 굉장히 이제 그간 저희 그 세법을 저희가 세법전을 보든 아니면은 뭐 법제처 같은 데서 저희가 그 세법 내용을 보든 이제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서술식 또는 나열식 또는 내용만 있고 뭐 제목이 좀 부재하거나 아니면 이제 세법 내용은 논리적이겠지만 그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체계화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이제 그 좀 도표하거나 좀 보기 쉽게 아니면 이제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유사한 것들은 막 계속 이렇게 뒤에 덧대는 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게 아니라 유사 성격들은 좀 통합화하거나 이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계산 규정도 벌써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현행은 이렇게 이제 나열이 돼 있었다는 거죠. 서술식으로 뭐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하고 거기서 뭐 감면세액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하고 뭐 이렇게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. 요거를 이제 좀 도표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물론 이제 이 계산 규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뭐 비과세 내용도 이렇게 서술식으로 돼 있던 것들을 좀 이제 논리적 체계에 따라서 벌써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좀 틀려 보이죠? 조문도 재배열하고, 그 다음에, 이제 그 일반인들이 좀 보기 편하게, 물론 뭐 저희도 편하지만 도표화하는 식으로, 이 세법 내용을 막 해석하듯이 막 되게 복잡하게 막 따라가고 이래야 되는데, 좀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바꿨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, 말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표화했다는 내용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제목이 부재하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된 거를 뭐 도표하고 짧은 단문을 써서 벌써 이렇게 긴 그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이 긴 내용들을 이렇게 좀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. 마찬가지로요.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 규정이 이제 이렇게 보기 쉽게 도표화 됐는데 이참에 한번 이제 그 다시 한번 정리 좀 한번 하는 차원에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저희가 양도 차익이라는 건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건데, 세무사님, 취득가액을 빼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제 저희 법에서는요, 필요 경비라는 표현을 쓰고 그 안에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다 요것들을 합한 것을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취득가액은 요런 정도의 그 대표적인 게 있겠죠. 실제 계약서,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다 이제 그 이중 계약을 안 하니까 실제 계약이겠죠.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실제 계약서와 우리가 등기 권리증에 붙어 있는 검인 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. 요게 이제 두 장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좀 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환산가액이라는 게 있죠. 요거는 내가 취득가액을 모른다. 내가 권리증도 분실하고 오래돼서 취득가액을 모른다 할 때 공시지가, 공시가격 뛴 비율만큼으로 역산해서 구하는 방법이죠. 근데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샀는데 나 권리증 분실했다. 그럴 때는 못 쓰죠. 당연히. 왜냐면 나는 취득가액을 모르지만 나한테 판 사람, 그 사람의 양도가액은 이미 세무서에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세무서에서는 알겠죠. 그래서 대체로 이런 환산가액은 건물을 신축할 때 도급계약서 없이 그냥 업자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서 지었을 때 그럴 때 쓰거나 아니면 예전에 내가 취득할 때가 투기지역 지정 전, 투기지역이라면 예전에 2000년 초반에 투기지역들이 그 대규모로 지정이 됐었죠. 그때 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경우, 그러니까 대체로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들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,
근데 이제 과거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고 그러면 되게 공시가격, 기준시가로 많이 신고가 됐을 것이고요. 요즘 내가 이제 뭐 아파트를 상속받았다, 증여받았다 할 때는 뭐 매매사례가나 감정가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팔 때 요게 취득가액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게 자본적 지출액입니다. 이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어떤 공사를 했는데 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. 그래서 법에서는 대표적으로 확장공사, 뭐 베란다 확장, 그 다음에 난방공사, 뭐 보일러 교체, 그 다음에 그 창호공사, 샤시 교체, 그 다음에 뭐 주택 같은 경우 상하수도 설비공사 이런 류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요. 단순히 수리 수선 개념은 안 됩니다. 뭐 도배장판, 타일, 조명, 싱크대, 북바지, 누수, 방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양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. 중개수수료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 항목에 들어갑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취득할과 관련해서 그 실무에서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죠. 뭐 요즘 취득한 분들은 이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과거에 뭐 2002년에서 2005년 취득 당시 왜 요 사이냐,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실거래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이전에는 이런 이중계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2년이나 2005년 당시 요때 취득할 때는 계약서가 항상 두 장이 있었다는 거죠. 실제 계약서가 있고 우리 등기 권리증이 붙어있는 검인 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가 이렇게 있죠. 실제는 2억 주고 샀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 때 과표인 5억 5천으로 이렇게 권리증이 붙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판다라고 할 때 이제 항상 이 두 계약서를 갖고 오신다는 거죠. 그래서 세무사님 이거 2억짜리를 넣어야 됩니까? 이거 아니면 권리증에 붙어 있는 이 5천짜리를 넣어야 됩니까? 라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근데 당연히 실제 계약서가 있으면 이거 2억 원짜리 넣으면 됩니다. 되는데 이제 이 실제 계약서 2억 원짜리에 대한 거는 일단은 통장 등 대금 지역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요 밑에서 설명드리면, 일단은 전 매도자 그러면은 2억짜리 요거 넣게 되면 상대방은 요거 다운 계약서 5천으로 신고했을 텐데 그 사람은 양도세 추징 안 당하나요? 이제 요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요 당시 투기 지역이 지정되기 전과 후에 양도세 신고 제도가 확 바뀌었죠. 투기 지역이 지정되기 전,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이랄지 2001년이랄지 투기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양도세 신고할 때 계약서를 안 넣습니다. 그냥 우리 그 기준시가 있죠? 그 기준시가대로만 신고를 했어요.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,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. 계약서를 넣을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니까. 그러면 계약서가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. 계약서가. 그러면은 신고할 때 이 5천만 원짜리가 아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 2억짜리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. 근데 이제 문제는 투기지역이 지정되고 나서가 문제죠. 투기지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무조건 양도세 신고가 계약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. 즉, 전 매도자는 이 두 계약서 중에 뭘로 신고했다는 거예요? 당연히 5천짜리로 신고했겠죠. 근데 이제 와서 내가 2억짜리를 넣으면 이 사람 1억 5천 이거 갭에 대해서 양도세 내는 거 아니냐?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근데 이제 과거에는 추징했습니다. 국세청에서 이거는 대규모로 추징을 많이 했어요. 내가 2억짜리 계약서를 넣으면 양도 신고한 전 매도자 5천짜리로 신고한 사람한테는 이 1억 5천 누락에 대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과세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이제 2002년, 2005년이니까요. 저희가 이 국세를 과세할 수 있는 이 제척 기간이라는 게 요게 이제 요런 다운 계약에 관련해서 10년짜리가 적용됐는데 이미 10년이 지났죠. 지금 2005년이라도 2015년이니까 이미 한참 지났죠. 그러니까 이런 실제 계약서를 넣어도요. 전 매도자가 설사 5천으로 신고했어도 이걸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. 왜?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관청에서 야 어차피 전 매도자한테 추징 못하니까 요 실제 계약서 요 2억이 진짜인지를 한번 다시 조사해라 라고 해서 요즘은 요렇게 이제 전 매도자는 5천으로 신고한 게 세무서 전산에 있는데 우리가 실제 계약서 2억을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진짜 계약서인지를 이제 체크한다는 거죠. 과세관청에서. 그래서 반드시
통장 등 대금 지급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 매도자는 양도세 추징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. 다만 내가 실제 계약서를 넣으면 반드시 금융 기록이 있어야 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실제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? 아까 말씀드린 환산가액이나 계약서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환산가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지역 지정 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했죠. 왜냐하면 나만 모르지 세무서 전산에는 이미 전 매도자의 양도가액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대체로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환산가액을 써서 그 실제 계약서랑 환산가액 비교해서 저희가 좀 세금 적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재작성하면 안 되겠죠. 아니 내가 그때 분명히 그때 얼마 주고 산 게 명확하다, 그래서 나 다시 작성하겠다. 안 되죠, 이런 거는. 그래서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걸리는 사례가 뭐 일선 세무서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.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뭐 그 예전 2000년 초반, 네, 아니면 또 1900년 1900 그 후반, 뭐 1990 뭐 98년 뭐 97년 그리고 후반, 이제 이런 그 90년대 계약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근 계약서 양식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.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걸리겠죠. 세무서에서도 다 압니다. 이게 언제적 계약서인지.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름 이제 그 좀 머리를 써서 세무서에서는 공인중개사 없는 그런 계약은 좀 의심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공인중개사도 어떻게 알고 이제 그 사망한 공인중개사를 기재했죠. 근데 세무서에서도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. 그 당시 때 이분이 활동을 했었던 분인지 언제 등록했는지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성 제작성은 뭐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. 다만 이제 계약서가 없고 금융 기록이 명확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거래 확인서 같은 걸로 한번 세무서에 제출해 볼 수는 있겠죠. 예. 그래서 내가 그때 대금 지급한 게 이렇게 명확히 있고, 그 다음에 뭐죠,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취득 당시에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세무서 보고 일단 한번 판단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계약서를 어찌됐건 간에 이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불이익은 있나요? 이제 허위 계약서 작성 시 제일 대표적인 게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만약에 분양권 같은 경우 피를 좀 세금을 적게 내려고, 요즘은 이제 세율이 높다 보니까 1년 미만 77%, 1년 이상 66%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적게 내려고 피를 좀 낮게 하다가 나중에 걸렸어요. 그러면 매수자는 추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걸 받을 수 없겠죠. 그리고 또 내가 그 토지를 파는데 농지예요. 8년 자격 감면을 신청했어요. 근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요 계약서로 예전 취득 금액을 좀 다시 작성했어. 그런 경우도 만약에 걸렸다면 감면이 배제되거나 이러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서 뭐 잘들 아실 겁니다. 토지 건물은 이제 3년 이상 이제 2%씩 늘어나죠. 그래서 요 연수에 2% 곱하면 되죠. 3년 이상이면 6%, 4년 이상이면 8%, 쭉쭉쭉 해서 15년 이상은 30%까지. 그리고 1세대 1주택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 4%, 거주 4% 이게 적용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혜택이 더 있는 건 이거죠. 내가 과거에 이제 18년 3월 30일 이전에 장기든 단기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, 그 당시 때 이제 뭐 공시가액이 수도권 6억 이하, 지방 3억 이하였고, 이렇다라면 임대 연수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게 있었죠. 5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주고 6년부터는 2% 더해줄게, 7년은 4% 플러스해서 더해주는 이런 규정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특례 장기보유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8년짜리 임대 등록을 하면 마찬가지로 8년 50%, 9년 50%, 10년 70%까지 해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. 근데 요 9년, 10년짜리는 이거는 이제 자동 말소라는 제도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가 없겠죠. 이것도 이제 이 규정은 사라졌죠. 20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만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내가 8년까지 하고 자동 말소했다, 됐다라고 하면은
이제 50%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한계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도가에서 필요금 빼고 이제 장기보유공제는 뺐고요. 그게 이제 양도소득금액이고 거기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빼라고 했죠.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를 뺀 게 과표라고 했는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뭐 미분양 그 아파트들에 대한 조특법 규정. 그래서 요거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뭐 2억에 사서 5억에 팔았는데 장기보용제 적용했어요. 장기보용제 적용했어요.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죠. 그러면 여기서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하냐? 만약에 5년이 되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취득시부터 양도시, 취득시부터 5년이 된 기준시가 비율로 해서 요거 그 비율만큼 요것만큼 5년 이내만큼만 감면소득으로 빼주고 계산을 쭉 뽑는 거죠. 세금에서 세액 감면을 게 아니라 요거는 감면 대상 요 양도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. 감면 대상 양도소득 대체적으로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들이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은 잘 아는데 그래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. 세무사님 양도가액에서 250 빼면 되나요?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세무사님 그럼 쭉 세금 계산하고 250원 나중에 산출세액에서 빼나요? 그거 아니죠. 양도소득금액에서 즉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공제 빼고 난 그 양도소득금액에서 아까 감면 대상이면 그거 빼고 나서 250을 빼는 거죠. 그러면 이 250을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 세금 물어보실 때 세무사님 이거 250 뺐어요? 라고 막 이런 거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이 250에 따른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냐 이제 그걸 알아보자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절세가 많이 되겠죠. 이 250 공제가 중요하겠죠. 왜? 분양권은 1년 미만이 77%다 보니까 250 공제 받으면 192만 5천원이 세금에서 빠지고요. 1년 이상이면 165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.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250 공제가 굉장히 세금 혜택이 크죠. 77% 66%만큼 빠지니까. 근데 내가 이제 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제 절감 효과는요. 250에 따른 그 절감 효과는 요 세율 곱한 것만큼 요것만큼 빠진다고 보셔야겠죠. 내가 뭐 6% 대상이라면 250 넣어봐야 16만 5천원 밖에 안 빠지는 것이고요. 내가 근데 높은 세율이다 그러면 좀 많이 빠지겠죠. 제가 양도세 계산하면 250 꼭 넣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넣고요. 그거에 따른 절세 금액은 요렇다는 거. 자기 세율의 만큼, 즉 250 곱하기 자기가 적용되는 세율 곱한 것만큼의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게 절감액이고요. 그러면 250 빼서 나온 게 이제 과표죠. 과표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세율은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완화된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완화되진 않았습니다. 주택이나 입주권은 그 1년 미만은 77%, 1년에서 2년 사이는 66%, 2년 이상이 이제 누진세율이고요. 분양권은 1년 미만 77%, 1년 이상은 66%입니다. 아직 바뀌지 않았죠. 그 다음에 이제 토지나 상가들은 1년 미만 55%, 1년에서 2년 사이가 44%, 2년 이상이 누진세율이죠. 그 다음에 누진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1400 이하는 6%에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죠.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예를 들어서 과표가 1억이다, 요 1억이다, 요 사이다. 그러면 35% 곱하고 요 금액을 뺀 게 산출세이겠죠. 누진세율을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억 곱하기 35%하고 1544만원 빼면 그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될 것이고요. 그럼 이제 감면세액은 뭐냐? 감면세액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농지 8년자경 감면세액 이런 게 있죠. 그래서 세금 간혹 이제 1억 감면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10억 양도가액 10억에서 요 1억 빼주나요? 그게 아니라 세금을 정상적으로 쭉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 세금에서 빼주는 게 감면세액이죠. 간혹 가다가 이제 요 1억 빼주는 거 감면세액도 요 뭐 양도가액에서 빼주냐 아니면 소득금액에서 빼주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감면세액이니까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거니까 세금에서 빠지겠죠. 그래서
요렇게 이제 뭐 도표화 됐다고는 하지만 한번 저희가 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. 요 그래도 이제 실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묻는 건 요 취득가액과 관련해서 아직도 실제 계약서와 다운 계약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.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